안녕하세요, 유글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넋두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제가 식물을 좋아하거든요.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 촬영할 때 쓰려고 샀던 이 배경을 깔고 오늘 저희 주치의를 앉혀 놓으시고 넋두리를 해볼까 합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. 제가 아프기도 했고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. 어저께 오늘 애들이 마침 학교를 갔거든요. 둘 다. 저는 안 보내고 싶지만 일단은 학교 지침상 등교를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둘 다 학교를 갔고, 그니까 한 번 또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참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지금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이거는 제가 자궁을 떼어내기 전까지 먹게 될 비잔이라는 약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제가 손 나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. 이유가 원래는 네일 아트도 굉장히 좋아하고 손톱이 쉴 날이 없게 매니큐어를 칠하고 네일 아트를 하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작년에 수술하고 지금까지 살이 한 10kg 넘게 쪘거든요. 안 먹어도 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찌고, 처음에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실 때 보통 선생님이 진료 보는 환자들의 평균을 보면 한 10kg 정도 찌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처음에 약을 먹었는데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복 받았다 이러면서 한 2-3kg가 빠져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.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. 그래서 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지 했더니 그렇게 2-3kg 빠졌던 거는 그때 수술하고 막 아파서 빠졌던 것 같아요. 그러고 갑자기 붓기 시작하고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. 전 다른 부작용은 없었어요. 이 약에 대한, 비잔에 대한 부작용이 없었어요. 근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쪘어요. 일주일, 2주일 만에 거의 7kg, 8kg 이렇게 찌어서 지금 수술한 지 1년하고 3개월, 4개월 정도 됐는데 10kg가 넘게 찐 것 같아요. 어떤 방법의 다이어트를 하고 뭘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. 안 먹어도 안 빠져요. 단 100g도. 너무 그것 때문에도 우울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손에 살이 찌고 손톱을 붙일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. 손이 못 나지니까 손톱도 붙이기 싫고 화장도 하기 싫고 로션도 바르기 싫고,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완전히 망가졌어요. 피부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제가 힐링으로 꾸미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. 지금은 내추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이 약은 비잔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. 근데 얘기도 많고 증상도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.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고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 하혈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, 근데 저는 아무런 증상 아무것도 안 왔다가 복용하고 살이 찐 거 말고는 없었는데 10개월 만에 우울증이 왔었고, 그때 첫 영상을 녹화를 했었던 거거든요. 그때는 정말 삶에 의욕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? 근데 그렇게 한번 턱 터놓고 조금 좋아졌다가 한 이틀 뒤에 다시 기분이 안 좋아졌다 하는데 그 사이에 또 건강이 나빠졌어요. 제가 한 7년? 꽤 됐어요. 한 6년, 7년 된 것 같은데 대상포진을
앓게 됐는데 오진을 받아가지고, 대상포진이 어디 생겼냐면 이제 여자들의 그 중요한 부위 쪽에 대상포진, 그 근처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헤르페스라고 우진을 받았어요. 근데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그 헤르페스 약을 정말 몇 달을 먹은 것 같아요. 계속 재발하고. 근데 그 전에 이미 면역 경구를 받았었고, 면역 경구를 받고 그 상태에서 헤르페스 약을 1년, 2년 먹고 제가 그게 대상포진인 걸 알게 됐어요. 정말 아팠거든요. 죽을 것 같이. 어느 정도냐면 자고 있는데도 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,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리를 자르면 이 고통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. 대상포진 증상이 어떻냐면 송곳 같은 걸로 어떤 신경 한 군데로 확 내리 찍어가지고 그 신경줄을 타고 통증들이 쫙쫙쫙 다 퍼지는 거예요. 사방으로. 근데 저는 그 신경이 엉덩이 뒤쪽 중간에 있는 쪽 신경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랬는데 그걸 거의 2년 만에 알아가지고 대상포진 약을 먹고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밤에 잠을 못 잤거나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피로가 극심하면 항상 이 통증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데 매번 대상포진 약을 먹을 수 없다. 그래서 이제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서 타 지역에도 가보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다가 저희 엄마가 TV에서 대상포진 신경통이라는 걸 보시고 한번 찾아서 가보자 해서 마취통증의학과를 갔거든요. 갔는데 선생님 대본에 아시더라고요. 이제 딱 물어보세요, 저한테. 어디가 물집이 생겼었냐? 그러길래 내가 이제 가랭이 사이 쪽으로 옆에 거기 생겼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물집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 통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갖고 엉덩이 쪽에 뭘로 콱 찍은 것 같이 한 다음에 신경줄을 타고 통증이 쭉쭉쭉 내려간다. 그러면서 어느 쪽이 아프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위치를 알려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대상포진 신경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자리가 신경절이고 거기에 있음으로써 통증이 퍼진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통증이 허벅지 옆쪽으로 내려갔다거나 하면 이거는 허리래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경의 주사 치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. 정말 제가 그 오랜 시간을 왜 참았는지 좀 찾아보고 갈 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사 치료를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습니다. 보시나요? 이게 신경통 약인데요.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게 대상포진 약으로 먹을 때 줄어들던 통증이 줄어드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. 그냥 먹으면 통증이 사그라드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. 그리고 제일 큰 건 아마도 그 신경에 맞는 주사겠죠? 그 주사를 어떻게 맞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기계로 자리를 잡아서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. 혹여나 대상포진 통증이 남아 계신 분들은 마취통증의학과를 가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삶이 피폐했거든요. 그 대상포진 통증 때문에 무기력하고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는데 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아픈 통증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어요. 대상포진보다 더 아프다 그러거든요. 대상포진 신경통이. 그러니까 제가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의 통증보다 그 차후에 몇 년 동안 왔던 그 통증이 더 아팠거든요. 근데 그래서 점차 심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게 대상포진
신경통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. 갖고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고, 한 달에 한 번 주사 치료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제가 병원을 갈 수가 없더라고. 치료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래서 약으로 일단 버티고 있는데, 이 와중에 얼마 전에 메니에르가 왔습니다. 메니에르가 뭐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?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요. 돌다 못해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눈앞이 빙글빙글 돌아서 멀미가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눈알이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, 앞에서. 눈을 감고 있는 그 까만 배경 속에서도 눈알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심하면 구토를 합니다. 구토도 하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. 운전을 하면 시야가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어요.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심하게 왔다가 짧게 하고 갔었는데, 이번에는 심하지 않게 와서 지금 길게 가고 있습니다. 지금 3주째 치료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이런 약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. 굉장히 먹으면,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 눈앞이 뱅글뱅글 돌아요. 한 10분? 그렇게 돌고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놓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이 납니다. 그 정도로 잠이 너무 많이 오는 약이어서 운전도 할 수 없고, 제일 중요한 거는 밖으로 걸어 나갈 수도 없고, 집안에서도 아주 천천히 생활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약을 먹으면 어지럼증이 조금 많이 가라앉아서 집 앞 정도는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집 앞 정도는 나갈 수 있을 정도?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이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요, 늘. 또 이제 약국에 물어보니까 이 세 종류가 다 약이 종류도 다르지만 독한 약이어서 다 텀을 두고 먹어야 된대요. 그럼 이제 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먹거든요. 아침 9시에 먹으면 그 다음에 대상포진 통증이 있는 날은 30분이나 1시간 텀을 두고 그 약을 먹고, 메니에르 약을 또 30분에서 1시간 텀을 두고 먹어야 되는데, 이 두 약을 같이 먹었더니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. 아이들을 케어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 자체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대상포진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걸 참고 메니에르 약만 먹고 있거든요. 메니에르랑 이 자궁내막증 치료하는 치료는 아니죠. 자궁내막증 재발을 막기 위한 이 비잔 호르몬제를 2개를 먹고 있거든요. 그래도 속이 너무 쓰려요. 언제쯤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? 하고 물어봤더니 참 서글픈 게, 자궁내막증은 제가 지금 상태도 안 좋았고 협착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자궁을 떼어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떼어내기 전까지 먹어야 되니까 차후 폐경기가 오려면 10년 더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슬프고, 이 약을 먹는 동안은 폐경기 여성에게 나오는 그 호르몬이랑 같은 약이거든요, 얘가. 그러니까 그 약을 강제로 계속 먹고 있으니까 살도 안 빠져요. 너무 충격이야, 너무. 여기에서 살이 더 안 빠지면 정말 우울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, 일단 찌지 않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, 지금. 그리고 메니에르 같은 경우는 이번엔 좀 오래 가서 아마 2, 3주 더 먹을 것 같아요. 한 달? 그러고 나면 다시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를 하러 가야 됩니다. 종합병원이에요, 종합병원.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암이 아닌 게 어디야. 죽을 병 아닌 게 어디야.
근데 그만큼의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병인 것 같아요. 대상부진 신경통도 그렇고 메니에르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. 그걸 어저께 밤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? 아가씨 때는 잠도 잘 자고 놀기도 잘 놀고 잘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희 큰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어요. 7년을. 그러면서 면역 경구를 아이가 한 4살 땐가? 3살 땐가 4살 때 받았고, 하여튼 복잡하게 뭐가 막 엮여 있는 것 같아요. 그 시초가 산후 우울증에서 오지 않았었나. 나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게, 제가 아이를 낳고 외국으로 가서 아이를 키웠거든요. 근데 그때 산후 우울증이었어요.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마칠 시간이 돼서. 어쨌든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오늘은 저기 스누피도 있어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누피. 그리고 저 옆에 식물은 블랙벨벳 알로카시아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다음에는 식물도 심으면서 얘기를 해볼까. 어쨌든 이 영상을 찍는 취지 자체가 저를 위한 힐링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,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, 어쨌든 언제 다시 이렇게 수다를 떠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은 너무 감사했습니다, 선생님. 좋은 하루 되세요.